우리가 이제 헷갈리면 무조건 익혀 드시면 돼요. 데쳐 먹거나 쪄 먹거나 하면 칼륨 수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신부전증 환자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 식이 가이드예요. 그래서 하나 제대로 만들었습니다. 아침에 단백질, 탄수화물, 지방 우리가 먹는 게 요 세 가지가 이제 에너지원이지 않습니까? 열량 만드는 영양소. 이거는 우리가 열량으로 따지면 단백질 15%, 탄수화물 20%, 지방 15% 이렇게 제가 먹도록 해요. 일반식은 탄수화물이 50%로 먹지 않습니까? 근데 저희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줄여요. 현미밥도 반 공기로 드시게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칼로리가 20%밖에 안 돼요. 근데 이제 단백질, 지방은 15%. 지방을 30% 먹고 단백질을 15% 먹게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단백질은 우리가 채식 위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먹어야 돼요. 식물성 단백질로 체중이 안 빠지고 근육이 소실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15%, 20%, 15%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채소를 대신 많이 먹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양으로 보면 한 30% 정도 돼요. 우리가 접시 이렇게 보면 에너지, 열량을 만드는 영양소는 제가 지금 여기 50%로 했습니다. 요 반은 에너지 만드는, 열량 만드는 영양소,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. 나머지 반이 채소와 과일이에요. 제가 습관혁명이라는 책을 작년에 냈는데 거기에 이제 접시 플레이트 만들어서 이렇게 내놨습니다. 그게 이제 이 기준이에요. 그렇게 드시고 이제 과일은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채소 위주로 드시고 과일은 조금 드시고 그 다음에 미네랄은 물로 우리가 주로 얻는다. 이렇게 보면 되고 에너지원, 단백질은 주로 초콩, 청국장, 두부, 템페 이걸 끼니 때마다 한 가지만 매일 먹으면 계속 먹으면 질리니까 좀 바꾸고 하면서 드시라는 거예요. 아침에 초콩 먹었으면 점심때는 청국장 먹고 저녁에는 두부 먹고 점심때 청국장 먹기 어려우니까 그 낫또 뭐 50g, 80g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? 도시락 싸다니면 되죠. 그 간식으로는 템페 드시면 좋으세요. 템페가 이게 굉장히 구수하고 향미도 있고 맛이 괜찮거든요. 한두 조각 드시면 돼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몸무게의 1000분의 1, 60kg이면 60g 드시고 탄수화물은 현미밥 반 공기예요. 그리고 아침에는 저희가 스프를 먹지 않습니까? 스프로 드시면 제일 좋고요. 칼로리가 한 150칼로리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스프로 드시면 되고 스프로 드시기 어려우면 그냥 현미밥 반 공기 드시면 돼요. 점심때 현미밥 반 공기, 저녁은 우리가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죽으로 먹잖아요. 뭐 가능하면 야채 위주로 들어가 있는 야채죽이나 버섯죽이나 이런 것들 드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간식을 먹고 싶다면 누룽지가 1번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들기름이나 아마시가루, 올리브유, 샐러드, 또 견과류는 한 주먹은 꼭 하루에 챙겨 드셔야 되고 이것도 자기 끼니 때마다 한 스푼이에요. 이게 끼니 때마다 못 먹으면 하루에 보충하시면 돼요. 두 번 먹으면 15g씩 한 스푼씩 반씩 드시면 되고 그리고 채소는 이제 종류별로 드시는데 칼륨을 또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? 너무 고칼륨은 배제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헷갈리면 무조건 익혀 드시면 돼요. 데쳐 먹거나 쪄 먹거나 하면 칼륨 수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중등도 정도 되는 거는 물에 담그어서 드시면 돼요. 아니 그 오이가 먹고 싶은데 이거 또 익혀 먹으면 또 맛이 없잖아요. 그런 거는 이제 내가 꼭 생으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물에 몇 시간 담그어 놓았다가 드시면 되세요. 그러면 칼륨을 20-30% 빼거든요. 그래서 이제 먹는 방법을 우리는 칼륨 수치에 대한 거 요거 어떻게 드시라는 거 옆에 팁으로 다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. 칼륨 6.0 이상일 때는 견과류는 금지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단백질 섭취량, 그 다음에 현미밥은 어떻게 만들어 먹는지, 현미도 우리가 얼마든지 칼륨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. 이것도 팁으로 다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챙겨 드시면 되고,
과일은 제가 제일 추천하는 과일은 비타민 나무 열매하고 블루베리예요. 이게 이제 열량을 올리지 않거든요. 혈당을 올리지 않고요. 예, 그래서 이제 이 비타민 나무 열매 비타민 C가 제일 풍부하고 여러 가지 오메가 지방산도 풍부하고 블루베리도 약간 단맛이 나지만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. 네, 당뇨 환자들도 좋아요. 그렇게 해서 끼니 때마다 식사하시면 되고 한 끼 섭취량은 60kg 기준으로 또 제가 표를 또 만들었습니다. 단백질, 탄수화물, 지방, 채소, 과일, 견과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드시면 된다. 어느 정도 드시면 된다는 것까지 또 팁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이제 칼륨은 이거는 뭐 제가 이전부터 강의했고 다 알려드린 겁니다. 네, 고함량 채소군, 중등도 채소군, 저함량 채소군. 예, 저함량은 칼륨이 적으니까 웬만큼 드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많이 드시면 또 올라가요. 네, 그것도 잘 유념하시고요. 그래서 딱 이렇게 식탁에 붙여두고 이거 100일만 보면서 먹으면 다 외워져요.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무조건 익혀먹고 데쳐먹고 하면 칼륨 올리지 않습니다. 과일, 견과류, 곡식도 고함량, 중등도, 저함량 우리가 다 이게 표로 다 드렸기 때문에 저함량 위주로 드시면 돼요. 과일도 사과, 배, 귤, 수박, 레몬, 딸기, 포도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비타민 나무 열매하고 뭐라 그랬죠? 블루베리 드시면 되세요. 포털에 찾아보시면 칼륨 수치가 조금씩은 다릅니다.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국가표준식품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드리고 표를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요거 또 참조해서 칼륨 수치까지 잘 이렇게 맞추어서 드시면 식이 가이드가 정확하게 되고 우리 만성 신부점 하는 분들이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식이요법을 할 수 있겠습니다.